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종목들 모두 다 싹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률 높은 종목들, 내 계좌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골라둘 수는 있겠죠.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남들보다 한 걸음 빠르게 쓸어 담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분석하고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높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관심 종목들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그 분석 과정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있죠. 뭐 대략적으로 20페이지 가량에 달하는 AI 자료집을 이번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AI 시장 동향부터 시작해서 구글 AI, 마이크로소프트 AI, 네이버 AI처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가장 기본적인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이슈와 함께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 해당 무료 자료집을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꼭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바로 삼성 AI 로봇 세계 1위 독자적 기술로 이 기업 10년간 100만 배의 성장, 집중 투자해야 할 딱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삼성도 좀 탐내고 있기도 하고 이 독자적 기술로 정말 10년간 100만 배가량 성장한 해당된 기업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해당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딱 두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젠승환 엔비디아 CEO, 이게 엔비디아 CEO라는 건데 엔비디아가요 만드는 GP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PU라는 게 AI 인공지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하드웨어, 기계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이 일리아 수축해버 오픈AI 공동 창업자. 이 오픈AI가 만든 게 챗GPT죠. 이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죠. 어, 뭐 비교한다라고 하면 과거 이 오픈AI는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뭐 엔비디아는 뭐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다. 지금 현재 오픈AI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AI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구글이 과거에 만들었었죠. 안드로이드를 만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둘 다 중요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해당 설립자가 이번에 GTC에서 2023에서 만나서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인공지능 AI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돌아보면서 GPT-4와 챗 GPT 및 딥러닝의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뭐 나머지 이분을 다 중요하고 대단한 분들이겠죠. 뭐 과거의 AI 근본부터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왕은 우리가 알고 지낸 10년 동안 훈련한 모델이 약 100만 배의 성장을 이뤄내다면서 컴퓨터 과학업계 그 어느 누구도 계산에 100만 배나 커질 거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해당 시장이 너무나도 빠르고 크게 발전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실제 이 규모가 얼마나 커졌느냐, 진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최근에 샘 알트만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알트만은 오픈AI가 챗 GPT의 출시와 가능한 규제기관과 사회 모두가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기업 오픈AI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규칙을 만들고 이것을 활용해서 인류의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해당된 지금 이제 파급력이 얼마나 크느냐? 벌써 3개월 만에 월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을 발표했고요.
다른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과 비교해 보면요. 뭐 해당 기업들이 거의 뭐 3년, 4년, 5년간에 걸쳐서 만들어냈던 결과를 정말 단 3개월 만에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를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픈 AI에 따르면 챗 GPT-4는 챗 GPT 3.5보다 허용되지 않은 컨텐츠에 대한 요청을 응답할 가능성이 82% 적고 사실에 입각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40%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개선했다는 거죠. 게다가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까지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오류나 이제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기관이나 사용자들이 함께 참여를 통해서 AI를 가다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다듬게 되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과거에 기계, 공장들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생산했던 생산물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옷 같은 것들을 옛날에는 정말 사람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었으면 요즘은 다 기계들이 다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났었던 변화처럼 이번에 AI 또한 굉장히 큰 일자리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트만이 이것에 가까운 장래의 일부에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걱정을 할 만큼이죠. 근데 해당 행보를 보면요, 무서워하는 척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굳히기에 본격화에 들어갔는데요. 오픈 AI는 챗 GPT의 업데이트 버전인 GPT-4를 출시하면서 GPT-4 기술 리포트를 공개했다. 다만 모델 크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데이터 등 챗 GPT와 관련된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발전을 시키면서도 이 소스를 처음에는 오픈 AI라는 말과 맞게 처음에는 기본적인 GPT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다음 GPT-4에서는 상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내용. 즉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남들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보여지죠. 가장 기본적인 건 공개했지만 어, 더욱더 효과적인 고성능을 보이는 AI 기술은 조금씩 감추겠다는 거죠. 관련 업계에서는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AI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태라는 시각이다. 구글 등 빅테크와 경쟁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죠. 현재 보고 있습니다. GPT-4는 월 $20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를 챗GPT 플러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를 위한 API와 무료 데모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은 전부 다 공개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해당 경쟁사 기업들하고 기술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빙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오픈 AI 기업하고 좀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GPT에 오픈 AI에 지금 소스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의 상대편이 구글이거든요. 이번에 구글이 AI 챗봇 바드를 내놨는데 이 바드가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빙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치욕을 겪었죠. 그만큼 기술의 격차가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딱 봐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차이로 인해서 이 많은 수익, 유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러한 변화는요,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변화도 만들고 있습니다. 챗GPT의 업은 빙 사용자 지금 현재 16% 증가, 구글은 1%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로이터는 22일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의 챗GPT 통합을 발표한 지 지난 7일 이후 빙 방문자 숫자는 15.8% 증가했고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구글 방문자 숫자는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추세의 시작이라는 게 중요해요. 1% 하락도 별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합니다. 빙 앱 다운로드 횟수도 세계적으로 8배 늘고 구글 앱 다운로드 횟수는 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검색 경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라며 구글이 검색 생성 AI 기술 통합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빙이 향후 몇 달간 시장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죠.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전 여기서 이것보다 더 파격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행보를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챗 GPT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다음 관련 종목들, 다음 급등 종목들이 힌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거 볼게요. 챗 GPT도 최신 정보 사용 가능 플러그인 기능 출시 이것만 읽어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보겠습니다. 상세 내용. 오픈 AI는 23일 지금 최근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챗 GPT의 인터넷 실시간 정보를 포함해서 공개된 타사의 지식 소스 및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상용화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플러그인 기능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출시한 플러그인 기능을 사용하면 웹에서 스포츠 점수, 주가 최신 뉴스 등 실시간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챗 GPT는 2021년도 이전의 정보만을 가지고 답변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최신 정보도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저는 이 내용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밑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 AI와 제휴한 다른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를 대신해서 항공편 예약이나 음식을 주문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챗GPT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AI 인공지능한테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너 이번에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해서 그 리스트에 맞게 내 일정을 매일매일 맛집 하나씩을 점심마다 먹을 테니까 예약을 해줘. 라고 하면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그냥 리스트업을 해줘라고 하면 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데 한계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이 리스트를 통해서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저는 AI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오픈 AI가 만든 챗 GPT를 통해서 나 이제 곧 어디 갈 건데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내비게이션 확인해 줘. 차가 어디가 막힌지 사고가 어디가 없는지 변수는 없는지 확인해 줘. 날씨가 어떤지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내가 지금 당장에 휴지가 필요해. 휴지를 더 구매해야겠어. 소모품 다 썼어. 내가 소모품을 쿠팡에서 주문해 줘라고 하면 쿠팡에서 주문해 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당을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게질 것이고요. 이 배달민족 배달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결되면 당연히 음식 주문도 할 수 있는 거죠. 요청사항에 내가 1시까지 음식을 받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라고 하면 동일한 내용이 지금 이제 적혀서 들어가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건데요. 왜 그런 거냐면 과거에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하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아이폰, 이게 애플이 만든 거죠. 이 핸드폰 세계에서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들만의 구글이 구글만의 기술로 성장했나요? 아니죠. 애플이 애플만의 기술로 성장했나요? 아니죠. 이 구글 이용자와 애플 이용자가 이 플랫폼에 맞는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서 이들이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앞으로는 AI 인공지능하고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나 삼성 또한 생각이 깊죠.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 싱즈라는 거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스마트 싱스라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누구와 오픈 AI 인공지능 챗 GPT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챗 GPT를 통해서 모든 가전제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런 정말 이 애매모호한 말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처리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이요. 내가 밤 12시 오후 3시 전까지는 온도를 20도에 맞춰 주고 내가 뭐 지금 오후에 지금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내가 온도를 30도에 맞춰 줘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조차도 AI 인공지능이 기억해 뒀다가 다양한 지금은 이제 가전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맞출 수 있게끔 처리하는 상황까지도 나을 수 있다라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너무 편하겠죠. 이보다 편할 것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혹은 AI 인공지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앱 안에 인공지능 기능, 챗 GPT 활용 서비스 쏟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만든 카카오톡 기반의 챗봇 아수겁은 지난 5일 출시됐고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봇 AI 챗 GPT는 오픈 AI 영문 웹사이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수겁은 이를 카카오톡으로 불러와서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픈 AI가 챗 GPT의 API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공개한 덕분이라며 이달 안에 챗 GPT 기반 서비스가 수백 개는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AI를 탑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해당 시장이 커졌을 때 가장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무엇일까? 특히나 해외도 해외인데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분야가 무엇이냐? 저는 헬스케어 분야라고 봅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돌봄, 이 고령화에 대한 타겟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로봇 출시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이 로봇들 중에서도 돌봄 로봇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사람이 사람을 돌봐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로봇이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다양한 전자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컨디션인지 정말 빠르게 알 수 있을 만한 측정 헬스케어 분야도 굉장히 크게 주목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시장에 저는 삼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 AI 의료 분야와 엮이기 시작하면 더욱더 고성능의 AI 인공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AI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이미 발전해 있는 지금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카카오 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카카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AI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만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죠? 해당 회사에서도 재미있는 게 카카오 브레인도 지금 현재 코어 GPT 모델을 공개했는데 해당 모델이 오픈 AI의 최 GPT 3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번에 발전한 GPT 3.5를 적용한다고 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해외 우수한 AI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회사는 뭘 하냐면 최근에 그 자동 의료 진단 그 이외에도 사람의 인생, 삶을 의료 쪽에서 바꿔나갈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상장사면 좋겠지만 상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헬스케어와 의료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관심 종목을 꼭 넣어두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종목 지금부터 딱 두 종목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기업이에요.
셀스바스 헬스케어는요, 말 그대로 헬스케어 사업인데 AI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셀바스 헬스케어는 체성분 분석기, 전자동 혈압계 등을 개발한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기업입니다. 의료진단 브랜드 아큐닉과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브랜드 힘스를 운영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실제 헬스바스 헬스케어가 굉장히 크게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는 셀바스 AI라는 기업을 모두 지금 현재 기업에 지금 현재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의 모 회사인 셀바스 AI는 챗 GPT와 관련된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셀바스 AI는 1999년도 설립해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국내 1호 인공지능 상장사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역은 컴퓨터와 인간이 쉽고 편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HCI 부분이다. HCI 기술은 인공지능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음성인식, 음성 합성, 언어 처리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아마 해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참고하면서 더욱더 AI를 가다듬는다라고 한다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셀바시 헬스케어가 생각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셀바시 헬스케어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높다는 거죠. 최근에 이미 많이 급등했다. 이거 말도 안 되게 급등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잡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드리면 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을 매집하기에는 집중 투자하기에는 너무 고가 아니냐, 너무 위험하다. 난 이런 종목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라가지 않은 비교적 덜 올라간 종목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루닛이라는 기업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유방암 검진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유방암 검진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판매할 수 있을 만큼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판매까지 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더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직접 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정부가 밀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해외 수출까지 이뤄낸 기업이기 때문에 룬닛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비교적 셀바스 헬스케어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은 편이라서 해당 기업을 관심 가시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타이밍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요 종목도 너무 높다고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주가가 한 10,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21 이평선 딛는 자리, 요 자리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짧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집은 누구? 루닛을 매집하시고 짧게 단기 공략은 셀바스 헬스케어를 한번 생각해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AI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AI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종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까지 참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AI 무료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것도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플리케이션만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어요.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 스토어, 아이폰하고 뭐 삼성 핸드폰 사용자분들 모두 다 이 이재진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급등주 포착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AI 2배 급등 AI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맨 밑에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무료 자료집이 나오니까요. 무료 자료집 꼭 모두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AI 관련 종목 곧 하나 더 공개할 예정이에요. 꼭
꼭 여러분들께서 종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 30분 전 8시 30분 아침 8시 30분이죠. 이쪽 부근에 전일자 해외에는 시장은 어땠고 주요 지표들은 어땠으며 오늘 시장의 상승 가능성, 하락 가능성, 그리고 오늘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제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아침 시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도 적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아침에 딱 10분만 투자해서 시장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아가시면 더욱더 훌륭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늘 장중에 가장 강했던, 장이 끝나고 나서 가장 강했던 종목과 이슈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했죠. 이슈 내용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이건 봐야 되는 이유는 이슈가 너무나 좋다면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강한 이슈들을 봐야겠죠. 매일매일 새로운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새로운 시황, 그리고 매일매일 장이 마감한 다음에 오늘 장 정리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요.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무료 회원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클릭하시면 무료 회원 가입하라고 나오실 텐데, 여러분들 개인정보, 성함,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성함 적는 칸이 있으면 대충 아무나 적으시면 돼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간단하게 매일매일 로그인하셔야 되니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만 잘 적어 두시고, 잘 기억해 두실 만한 아이디로 설정하시고 다운로드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 다양한 무료 정보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투기가 아닌 정말 단 1%라도 확률을 높여가면서 우리가 80% 90% 가까운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받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뭐 저 또한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저 또한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다면 정말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함께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투자를 이어 나가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준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